좀 기숙사에 왜 들어야겠다. 왜냐면 또 제가 집이 멀어서 좀 제가 힘든 부분도 있고 늦게까지 운동하다가 들어가 잘 수도 있고 뭐 새벽이나 이런 데 운동 나오는 게 좀 더 편한 것도 있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농구복 차림으로 체육관에 나타난 다니엘. 자, 일단은 오늘 덩크를 찍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름 아닌 사진 촬영을 한다네요. 지난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며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케이, 카메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김혜연 선수 보법이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극찬이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살짝 좀 부끄럽기도 해가지고 아직 그 정도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러워. 여기서 갑자기 하기엔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한 농구. 남다른 신체 조건으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며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이후 프로그램에 연고 지명까지 받게 됩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한 남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 남자 분에도 한번 안아줘, 이렇게. 저 그 다니엘 형 처음 농구하는 영상이 쇼폼에 떠가지고 봤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반하게 돼서 화려한 플레이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후배들에게 다니엘은 이미 스타입니다. 농구부의 일상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오후 훈련. 연습도 실전처럼 진행됩니다. 다니엘 또 가야지 여기 왜 서 있어 볼 주고 컷 다니엘 뭔가 잘 안 맞는 모양인데요. 왜 싸우지를 않으려고 그러냐고. 왜 몸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얘가 지금 졌어. 거기다가 스텝까지 열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러고 네가 못 잡아도 다니엘이 나오면 뭐래. 튀어나와서 순간적으로 탄력이 받아서 1대1 할 수 있잖아. 2017년도에 부임한 이세번 감독은 용산고 선배이기도 한데요. 1949년도에 창단된 용산고 농구부. 수많은 우승을 기록하며 한때 무적 함대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신선우 전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농구 대통령 허재는 물론 양동근과 이세번 감독 등 유명한 선수를 배출한 명문이죠. 오랜 세월 고교농구 최강자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용산고. 2025년 정관왕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3학년이) 된 다니엘은 주장에 임명되며 선배들의 뒤를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다니엘. 부담되진 않을까요? 흑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게 굉장히 좋죠. 농구는 사실 흑인의 스포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피지컬적으로 동양인보다는 아무래도 흑인이 좀 더 그런 피지컬적인 거에 우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축복받아 생각해요. 저보다 더 재능 좋은데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잠시 후 역도부실에 농구부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이어진 체력 훈련 시간인데요. 이세번 감독이 부임한 후 도입된 이 훈련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합니다. 부상을 방지하고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근력 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죠. 다른 학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부상 이런 것도 좀 적기도 하고 전국에서 좀 저희가 다른 팀에 비해 피지컬이 좋아요. 다른 팀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타고난 근력을 자랑하는 다니엘은 이 훈련 덕분에 안 그래도 좋은 몸이 더 좋아지고 있답니다.
됐어. 호흡 뱉으면서 꾹. 지금 좋다. 야, 너 집에 보면서 여기서 호흡 그렇잖아. 하나 더. 갑자기 이 분위기는 뭔가요? 모르겠어요. 애들 먹이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먹여요, 애들이. 부러움 섞인 장난과 함께 체력 훈련을 마무리합니다. 그날 밤 체육관에 불이 다시 켜집니다. 다음 대회인 통영 시합을 앞두고 밤까지 연습에 나선 선수들. 지금 그냥 야간에 이제 자기가 부족한 걸 좀 채우는 뭐 개인 운동 아마 그냥 거의 다 나와요. 각자 그냥 자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좀이라도 더 그리고 이런 것 하나하나 다 경쟁이에요. 저희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경기에 뛰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1시간 넘게 운동을 이어갑니다. 음료수 해야지,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한번 해야죠. 음료수를 걸고 1대1 농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대결. 엄청 좋아하네요. 2학년 건우의 공격 차례. 다니엘이 수비합니다. 골이 들어가는 그 순간 야, 민자 트래블링이라 안 돼? 이거 진짜 이게 판단. 트래블링. 비밀 판독 됩니까? 봐주다가 나만 왜 안 봐줘? 나도 안 봐줬어. 공정한 대결을 위해 촬영된 영상으로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아이고, 한 걸음 더 걸어서 반칙. 해도 인정이다, 이거. 재도전에 나선 건우. 이번엔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이렇게 좋을까요? 멋진 세레머니까지 선보이네요. 개인 운동까지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선수들. 숙소 생활하는 인원을 제외하곤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보통 한 늦으면 12시쯤 다 잠들거든요. 이제 숙소 들어와서 씻고 뭐 좀 운동하고 좀 출출하니까 뭐 간단하게 먹고 그러고 이제 소등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 우승하고 와서 분위기가 좋았어. 이번에 예선에서 경북한테 한번 졌더라. 맞아요. 한 번 졌어요. 지난 영광대회 예선에서 용산고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겨준 경북고. 저희가 못했어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조금 흥분했어요. 다니엘, 주장이 지금 후배 탓하는 건가요? 그리고 뭐 제가 연장 가서 못해서 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진 게 또 좋은 예방 접종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화가 났어. 시즌 첫 패배에 쓰린 속을 달래고 잘 준비해 나서는 다니엘. 여기 소등할게요. 소등. 주말을 맞아 다니엘도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운동에 집중하느라 자주 가지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집으로 가는 길, 뒷모습마저 신나 보입니다. 제육볶음도 진짜 맛있는데. 벌써 생각만 해도 막 지금 방금 밥 먹었는데 벌써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미소가 나오면 맛입니다, 이렇게. 집밥 먹을 생각에 들뜬 다니엘. 빠르게 본가로 향합니다. 그 시각. 이곳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함께 살았던 집입니다. 다니엘 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조금씩 큰 거 이렇게 표시했던 건데, 근데 이제 농구 시작하면서 전문적으로 하면서 6학년 때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제 얘기 시작한 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 1m 92까지. 여기 애기 때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다니엘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에는 할아버지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농구화를 모아둔 신발장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농구화만큼은 버리지 못한답니다. 뭐 메컬레 안 빼놓고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제일 애착하는 신발은 이 신발입니다. 이거 농구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 사줬던 농구화입니다. 이게. 손주 사랑이 각별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내가 저놈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참 핏덩이부터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하고 내가 가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엄마는 회사 다녔고, 그리고 아빠는 여기 있다가 영국이나 뭐 미국 그런 데로 가고. 어린 시절 아빠와 헤어진 다니엘.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준 건 할아버지였죠. 애지중지 키운 손주였지만 6살 무렵 영국으로 보낼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영국 가서 살려고 갔었지 뭐. 그러니까 다니엘 아빠가 이제 가니까. 그게 보냈는데 이게 또 한국을 그렇게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일로 오고 싶다는 거. 저녁마다 문자 메시지 오고 보이스톡 해가지고 할아버지 다 한국 와서 살으면 안 되냐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고 엄마랑 놀고 친구랑 놀고 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누워서 낮잠 자고 할머니랑 끝말잇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동방을 사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여행을 온단 다니엘입니다. 생계를 책임진 엄마를 대신해 다니엘을 키운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덕에 다니엘은 그늘없이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쏟아부으며 농구 선수의 길을 걷는 다니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죠. 거실 한편에 놓인 할아버지의 두 번째 보물창고. 할아버지에겐 훈장과도 같은 다니엘의 상패들입니다. 다 메달하고 트로피. 이게 중학교 때, 여기 고등학교 밑에가 중학교. 그런 상패들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놓은 겁니다. 상장, 상패 전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네, 인성 자만하지 말라. 자만할까 싶어서 자만하지 말라. 이걸 많이 제가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인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야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반만 섞였으니까 여기서 생활을 하려면은 그 교육이 제일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티는 안 내셨지만 그 아버지 안 계신 거를 엄청 신경을 쓰셨네요. 나는 그거 참 많이 신경 썼죠. 내색을 안 입고 있었지만은 표도 안 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그게 그렇더라고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 말씀이 있는데 엄마한테도 그렇고 제가 맨날 행복하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저도 좀 기억나긴 하는데 저 막 제가 제일 행복한 아이라 그러고 맨날.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막 아빠 없이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좀 잘 지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다니엘 자랑에 푹 빠져 있는 사이 할머니는 손주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겉절이 넣을 거니까. 현장 가서 먹으려고 겉절이 좀 먹었어요. 네네. 다니엘 그렇게 좋아해요? 겉절이 좋아해요. 할머니 음식 먹었죠, 다니엘이. 네네, 많이 먹었죠. 뭐 좋아해요? 다니엘? 제주고기 먹을 때는 묵인지 김치 같이 익혀주면 잘 먹고요. 볶음밥 좋아하고. 큰 대회를 치르느라 고생한 다니엘을 위해 나들이를 계획한 가족. 고기도 가득 채워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니엘과 만나 집에서 멀지 않은 한 펜션으로 향했는데요. 오자마자 음식 정리를 하는 할머니. 뭐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할머니? 많이 싸워야 먹지. 세상에
쌀을 포대째 가져오셨네요. 할머니 굳이 여기서 또 밥을 하시겠다고 너 때문에 쇠밥을 먹어서 햇반도 아니고 또. 진짜 쌀을 갖고 오셨어? 쌀 역시 할머니. 할머니지. 엄마였으면 무조건 햇밥 내가 먹어. 그래서 한마디 했어. 아니 우리 아버지 그냥 햇반에서 먹어야지. 아니 밥을 하면 맛있잖아. 그렇죠 할머니. 그렇죠.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은 게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제 고기만 구우면 되는데요. 고기 너무 맛있겠다. 우와. 벌써 막 설렌다 설레. 맛있는 고기. 고기라면 뭐든지 잘 먹는 다니엘. 야, 저도 군침 도는데요. 다니엘이 설렐만 합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할머니표 양념게장. 일단 맛부터 보는 다니엘. 할머니 앞에선 아이가 되었네요. 정성 어린 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제가 특별히 할아버지 쌈을 싸드리거든요. 역시 맛있는 건 할아버지 먼저. 손주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할머니 진짜 맛있어. 할머니 김치가 맛있어? 식당 이런 데보다 훨씬 맛있어. 오랜만에 집밥이 무척 그리웠나 봅니다. 내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다니엘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어. 너 어떻게 진로는 확실히 정했냐? 아직 안 정했지? 인정했어요. 근데 워낙 또 프로 가면은 또 뭐 인프라나 이런 게 좋을 거긴 하지만 이제 프로는 이제 좀 배우는 게 아니고 좀 이제 프로는 보여줘야 되는 곳이니까 경기를 더 많이 못 뛸 수도 있고 좀 더 아무래도 학교보다 좀 냉정하고 기회 같은 게 적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는 너만 그냥 믿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 그냥 네가 알아서 잘해라. 네. 그럴게요. 할머니도